안녕하세요. 피부대장 도블리TV의 도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주저리 시간으로 왔습니다. 지금 토요일이고 이제 곧 있으면 근무가 끝나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있었던 이제 사건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하나 좀 드려볼까 해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주제는 착하면 피부과에서 호구된다, 사기당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이제 저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착한 거 좋죠. 예. 저는 저도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신념이 있거든요. 나쁜 놈들이 순간적으로 이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착한 놈들이 이기고 승자가 되고 살아남는다. 예, 그냥 광선징악 뭐 이런 거를 좀 믿어요. 예, 좀 혼자서 좀 허황된 꿈에서 살고 있는 예, 제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말도 안 되는 꿈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그래서 착한 거를 어, 좋아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피부과에서는 고객님이 이제 고객으로 갔을 때 착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이게 근데 피부과 경영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음, 이제 예를 들면은 피부과 상담 실장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쁘죠. 뭐 저는 뭐 남자니까 네, 빼고 보통 여성분이 상담을 하고 대부분 이쁘고 피부가 좋은 분들이 상담 실장을 하죠.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영업직입니다. 영업직인데 음, 그거랑 똑같아요. 그 자동차 딜러랑 저는 사실은 같다고 봅니다. 자동차 딜러도 영업직이죠. 특히 중고차 딜러. 중고차 딜러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제 첫 차를 한 5년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 친한 동생이라고 해서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외삼촌 그 친한 동생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첫 차를 1,800만 원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딜러 삼촌이라고 할게요. 외삼촌 지인분이시니까 딜러 삼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도블리님 같은 경우에 오면은 솔직히 우리 딜러 입장에서는 뭐 시키면 다 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먹고 이럴 게 너무 보이니까 솔직히 뭐 시키면은 다 하고 뭐 그럴 거 보이니까 이게 고객들이 오면은 보이나 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시키면 다 할 거 보이니까 이제 시키고 싶은데 일단 저는 삼촌 지인이니까 그러진 않았고 그리고 그분도 얘기했던 게 뭐 막 본인은 정직하게 한대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벌어서 이제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뭐 더럽게 벌고 막 치사하게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본인들 자식을 키우고 이제 본인 가정을 꾸리는데 뭐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딜러들은 믿으면 안 된다. 저도 이제 솔직한 얘기예요. 피부과 상담실장들 웬만하면 잘 믿지 마세요. 피부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공장형 병원, 네, 흔히 저렴하게 싸게 하는 병원이죠. 거기서 이제 경영 구조 자체가 그래요. 1,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보톡스를 보고 오셨다면 이 1,000원짜리를 어떻게든 1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되고 실제로 그 1,000원짜리 보톡스 판다고 피부과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장님 인건비 안 나오죠. 뭐 거기에 뭐 전기세 이런 것도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톡스 가격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저렴한 보톡스는 그 식용수는 아니라 그냥 물을 많이 희석을 하는데 그런 곳은 이제 애초에 마케팅 자체가 그래요. 저렴하게 최대한 많은 고객을 끌고 오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금액을 강요해서 업셀링을 시킨다. 이런 목적이거든요. 제가 보는 유튜브 그 마케팅 이제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도 병원 마케팅을 하나 봐요. 근데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저렴하게 끌고 와서 상담 실장의 능력을 업셀링. 이게 근데 좀 재밌는 게
업셀링을 못하면 상담실장이 잘못한 거고 저렴하게 많이 끌고 오면 마케팅 회사가 잘한 거래요. 이건 마케팅 회사가 잘한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저렴하게 하면 누구나 다 가져. 싼 거 좋아하니까. 아무튼 그리고 매출을 못 내고 그런 곳에서 이제 업셀링이라고 하죠. 네. 가격을 높이지 못하면은 상담실장은 무시당하고 잘리고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장은 어떻게든 매출을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시술들도 추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그 상대방의 외모를 굉장히 비하해요. 예전에 제가 상담 실장님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피부 고민으로 이제 트러블이랑 살짝 고민돼서 갔는데 보자마자 그러는 거래요. 와, 피부 너무 더럽다. 대놓고 갑자기 그러는 거래요. 그냥 외모 비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하는 얘기가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는데 관리를 받으니까 좋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강하게 업셀링을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이제 돈을 더 받는 건데 이게 물론 뭐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일단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잘 판단하고 행동해서 가야 되는데 음,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상담실장들은 살아남아야 되고 특히 원장님 진료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페이닥터 원장님이면 모르겠는데 대표 원장님 진료를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표 원장님은 본인 병원을 위해서 어떻게든 비싸고 좋은 것만 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원장님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착하지 마세요. 피부과에서 굉장히 속이는 경우도 많아요. 속이는 경우도 많고 착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7분째 찍고 있던데 이제 본론이에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그 20대 초반 친구가 왔어요. 20대 초반 친구가 와서 이중턱이랑 팔자주름이 고민인데 울세라를 생각하고 왔다. 울세라가 돈이 100만원 돈이에요. 20대 초반에 100만원 부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잖아요. 뭐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알바하거나 직장 초년생인데 직장 초년생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봐야 월급 한 230, 220, 200 요즘에 좀 올라서 250 달라나? 아무튼 그건데 거기에서 반절을 울세라에 쓴다? 이건 좀 전 잘못됐다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만약에 다른 병원 갔으면은 솔직히 상담사 입장에서는 제가 상담사니까 근데 이중턱이 심하긴 해요. 심하긴 한데 일단 울세라를 여길 좀 쫙 끌어올리고 이제 팔자에도 필러나 아니면 주베록 볼륨을 살짝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울세라는 좀 부족해요. 울세라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윤곽주사 그리고 인모드 이렇게 좀 같이 시너지 그 병행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이중턱 너무 심해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 25, 30 되면은 남들에 비해서 빨리 이중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미리 관리해야 돼요. 라고 하겠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대 초중반에는 굳이 울세라가 필요 없거든요. 물론 이중턱에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저도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추천 잘 안 해요. 추천 잘 안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 때문에 울세라를 생각하냐. 이중턱이랑 팔자주름이 고민이래요. 물론 울세라도 좋긴 좋은데요. 근데 고객님 젊어요. 울세라 하기에 너무 젊어요. 울세라 말고 이제 일단 이중턱이 고민이면은 이쪽에 살짝 윤곽주사 맞고 그리고 그 정도로 심하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울세라 돈이면은 이쪽에 살짝 턱 필러를 해서 조금 더 갸름해 보이고 쉽게 하시는 거니까 갸름해 보이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윤곽주사를 맞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욕심이 생기면 인모드 리프팅을 하세요. 그분 100만원 생각하고 왔다가 30만원 하고 갔습니다. 우리 병원 손해냐고요? 저는 절대 손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믿고 나중에 또 외모가 고민될 때 오시겠죠. 그리고 주변에 소개도 해주겠죠. 저희 병원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철칙이 있어요. 왜냐? 내가 혼자 다 상담하고 내가 혼자 다 이제 고객님께 추천을 하니까. 우리 병원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잘 돼요. 저는 정직하게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지 강압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출산하고 나서 쥐젖이라든지 아니면 기미 잡티 올라온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50대까지 관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왔는데 잡티랑 기미가 너무 심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도 시키면 다 할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시안을 줘요. 하나는 사실 다 들어가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제일 좋겠죠. 우리도 그런 게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겠죠. 고객님 입장에서 이게 제일 좋은데 금액이 100, 200, 300 이래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가능하면 그게 제일 좋지만 차선책으로는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최저의 비용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제 고객님들은 제 말 공감하고 도블리가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안 했구나. 심지어 저는 얼마나 추천을 안 하냐면은 어떤 고객님은 그래요. 아니 왜 맨날 추천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냐. 저는 그렇죠. 아니 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려고 하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를 하세요. 다른 시술, 다른 도움되는 걸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저 같은 케이스고 제가 이 케이스들을 얘기를 드린 이유가 순수하게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단순하게 피부가 좋아지려면 뭐라도 할 것 같이 보는 이제 가시는데 피부과 입장에서는 솔직히 호구 잡은 거예요. 호구 잡은 거고 어떻게든 시킵니다. 어떻게든 시키고 상대방이 속상해 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피부 탓을 하지 병원 탓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잘못된 문화인데 피부과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게 상담을 잘 못하면은 그 병원에서 잘리고 욕먹고 뭐라고 듣고 능력이 없는 상담실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상담을 잘 못한다는 기준은 매출을 잘 못 낸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매출을 내려고 이악 물고 아득바득 실장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지 못하면 내가 무시를 당하니까. 심지어 마케팅 회사에서도 저렴하게 뿌려놓고 나머지는 상담 실장한테 넘기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상담 실장을 보기 싫어서 원장님을 본다? 병원 입장에선 조금은 더 좋죠. 원장님 어떻게든 좋고 비싼 거 어필할 거니까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이건 제가 거의 9년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봐오고 이제 이 시장에 안 좋은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걸 바꾸고 싶어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는 거고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뭐 주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번에는 뭐 다른 거 막 자막도 막 띠리링 똑 하고 이런 막 그런 것들 안 하고 그냥 그 자막만 이제 넣어서 올릴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건 좋은데 피부과에서는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피부과에서는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돈을 보고 달려들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다 저한테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특히 피부과에서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의 지갑은 우리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피부대장 도블리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피부과에서 절대 호구당하지 말고 피부과에서 절대로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도 하나 두 개 구구절절 따지려고 하세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댓글 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저 그럼 다음 뵙겠습니다. 안녕.